나의 가족은 부모님과 나,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고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문화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친구들 아빠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우리 집은 항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나와 동생은 방에서 조용히 눈치 보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따돌림과 놀림,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리고 싶었지만 학교 친구들이 외면했기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손목에 상처를 하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아프기도 해서 작게 상처를 냈지만 신기하게도 상처를 낼수록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해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알게 되셨고 부모님에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모두 걱정은 해주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학교도 다니기 싫어져서 하루 이틀 점점 결석하게 되었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외로움에 지쳐만 갔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부모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문득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와 하신 수업에서 힘들 때는 언제든지 청소년 전화 1388에 전화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 전화를 걸어 나의 아픔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선생님은 만나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신청하고 찾아가려니까 처음 전화했을 때만큼 용기가 나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상담 선생님의 전화가 왔지만 약속을 미루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화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하고 약속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은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팔목의 상처 자국을 보면서 진심으로 같이 아파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학업도 중단한 상태이며 친구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염려하기 시작했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내 삶이 암울하게 결정된 것처럼 여겼던 생각을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상담에 적극 참여 중이며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도움으로 검정고시 수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이 모든 다짐의 첫 걸음이었고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